경제 포커스. 네, 새해 들어서도 이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면서 환율을 잡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잡힐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미국 재무장관도 원화 환율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고환율 배경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 포커스에서 다각도로 짚어보죠. 이 코너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KBS 보도국 경제산업부 팀장님 김준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좀 먼저 살펴볼까요?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1달러에 1,474원. 1,474원. 지난주 금요일에 1,473원이었는데 네. 1원 정도 올랐으니까 뭐 아주 많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구두 개입 환율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 효과가 잠깐 있다가 사라졌어요. 일일 천하였습니다. 일일 천하. 하루 반짝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초 요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 참 좋은데 원화가 내가 볼 때 너무 약한 것 같아라고 걱정을 해준 겁니다. 네. 대신 이제 말로만 걱정을 해준 거고, 그래서 근데 일단 말로만 걱정했기 때문에 일일 천하에 끝난 측면이 좀 있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재무장관이나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미국의 재무장관이 남의 나라 원화 가치에 대해서 걱정해 준 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출렁했습니다. 그래서 1,475원까지 갔다가 한 1,462원 3원까지 한 12, 3원 정도 빠졌는데, 다만 그 효과가 딱 하루 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1,474원까지 슬금슬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에도 그 환율이 또 출렁을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특히나 뭐 다른 나라, 뭐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네. 네. 미국 재무장관이 저렇게 말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이제 배후에서 이면에서 어떤 좀 달러를 좀 한국에 공급해 준다든지, 지금 한국이 달러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달러가 덜 유출되게 뭔가 정책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이제 모았는데 말로만 끝나버리니까 에이 별거 없네 하고 다시 올라와 버린,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베센트 장관의 그 말은 우리나라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은 뒤에는 뭔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제가 베센트 재무장관의 속내를 읽을 수는 없지만 당연히 미국의 국익과 관련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실증적인 팩트가, 그러니까 이 발언이 언제 나왔냐면 지난주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현지 시간 월요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랑 재무장관이 만나면서 이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같은 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의 재무상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의 재무상들을 만났는데, 최근에 지구에서 환율이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가 가장 약해진 나라 1등, 2등을 꼽아봐라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한국의 원화와 일본 엔화가 거의 같은 비율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안 했어요. 한국만 콕 집어서 참 원화가 걱정돼요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건 이제 의도적인 걸로 보이고, 이게 해석입니다. 이게 해석인데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로는 결국은 그 관세 협상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매년 최대 200억 달러까지 대미 투자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자, 지금 원화가 자꾸 약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1달러가 1,300원 하다가 1,400원, 1,400원 하다가 1,500원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달러가 점점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필요한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달러가 부족한데 한국에서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를 하면 더 부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원화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IMF 때 1달러에 한 1,800원, 1,900원까지 봤잖아요. 그게 거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미 대미 협상을 할 때 어떤 안전장치를 넣었냐면, 한국의 외환 시장 안정성이 안정되는 상황 하에서 대미 투자를 한다는 전제를 달았어요. 자, 근데 지금 1달러에 1,500원 뚫어버리고 1,600원까지 가버리면 이제 한국인들이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대미 투자 약속한 돈 200억 달러 못 보내주겠다라고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대미 협상문에 집어 넣어놨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스콧 베센트 장관이 우리가 좀 야박하게 보자면 자기 나라에 돈을 안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국 좀 진정되라라고 이제 개입에 나서준 걸로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개입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구두 개입이다 보니까 아직은 진정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럼 구윤천 장관이 그 베센트 장관 만났을 적 지금 한 얘기를 예.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혹시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니냐라고 많은 기자들이 물었는데 요청한 건 아니다라고 해요. 다만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이런 말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좀 얼굴이 좀 그런 체면이 좀 친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뭐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원화가 이렇게 약해지면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기겠는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구두 개입이 기대만큼 뭐 오래 지속되진 않았다. 이거는 또 어떤 이유들을 생각해 그러니까 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사실 구두 개입 다음에 하루 이틀 상관이라도 실 개입 혹은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길 기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좀 부족하고 앞으로 더 부족해질 것 같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달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상황이 그러하니 1년에 200억 달러까지 투자하지 말고 한 180억 달러까지 혹은 150억 달러까지라고 대미 투자금의 수요를 좀 줄여주는 그런 조치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도 우리가 금융위기 때 등등 했었지만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달러 우리한테 빌려주는 자 그러면은 외환시장에서 언제든지 미국이 달러를 빌려주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하다든지 부족할 거라든지 하는 걱정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 통화 스와프라든지 대미 투자금 조정이라는 조치가 혹시 뒤따르나 그런 걸 좀 해주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없이 말로만 끝나버린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김 기자가 계속 이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네. 거는 우리 외환 보유고는 지금 충분하다면서요? 4,2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이고요. 충분히 많은데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보유고하고 그건 또 다른 그러니까 문제. 많이 저장해 놓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지금 환율이 1,400원, 1,500원 된다고 하면 인터넷 뭐 댓글 같은 데 보면 제2의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환란, 그다음에 외채, 그다음에 국가 부도. 그러니까 국가에 달러가 없었습니다. 그때 최저로 떨어졌을 때 40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네. 하루를 메울지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4,200억 달러, 거의 100배이기 때문에 외환 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다만 왜 자꾸 달러가 올라가냐면은 앞으로 점점 달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수요가 엄청 많은 거예요. 첫 번째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투자하는 거 말고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계속 미국 정부에서 자기 나라에 공장을 지으라고 속칭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달러가 또 필요하고요. 또 제일 큰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활발한 미국 투자입니다. 단적으로 작년에 수출이 역대 최대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9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900억 달러 수출로 벌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코스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왔어요. 그게 더하기 빼기해서 순 투자가 300억 달러예요. 자, 네. 900억 달러를 수출로 벌어왔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해 준 게 1,200억, 합쳐서 1,200억 달러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산 게 1,2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진짜 많이 샀네요. 너무너무나 미장을 미국 증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엄청난 달러 수요를 과연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외환 보유고도 헐어 써야 될 텐데 자 그러면 4,200억 달러 안전하긴 하지만 그게 매년 100억, 200억씩 깎여 나가면 앞자리가 4, 3, 2로 줄어드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포가 커지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해석이 됩니다. 네. 그 엔화 뭐 원화 지금 환율 꼴찌를 다투고 있다고 아까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동반 약세도 이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크죠. 사실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 이제 우리 원화는 세계 통화 시장, 세계 외환 시장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세계 10위 국가긴 하지만 쓰임이 예, 사실 원화를 한국 말고 어디서 사실 현실적으로 쓰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당연히 넘버원은 달러고요. 넘버2로 따지는 게 이제 위안화와 엔화인데 우리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화랑 원화가 한 묶음으로 묶여서 위안화가 오르면 원화가 오르기도 하고 위안화가 떨어지면 원화가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엔화와 원화가 한 묶음으로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위안화나 원화나 엔화나 원화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비싸지면 원화도 비싸진다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위안화와 원화가 중국 돈과 한국 돈이 묶여서 움직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중국이랑 한국이 경제적으로 친한 것 같아. 중국이 돈을 많이 벌면 한국도 돈을 많이 벌어. 이런 묶음으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엔화와 원화가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벌어지고 있고 한미일 동맹이 강조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점점 경제적으로 가까워진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반도체 투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와 원화가 한 묶음으로 동반해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일본이 총리가 바뀌고 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엔화를 많이 풀면 엔화가 흔해지니까 흔한 건 싸죠. 당연히 엔화가 싸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일본만큼 돈을 풀진 않았지만 끌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다가 엔화까지 약해지니까 우리가 엔화에 끌려 내려가는 측면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원화가 값싸지는 원화가 약해지는 요소만 있지 원화가 다시 비싸질 요소가 당분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를 내놔요. 예를 들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거를 팔고 들어오면은 세금을 안 매길 테니 국내로 좀 돌아오십시오. 이런 유인책도 내놓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하는 비중을 좀 당분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인 조치들을 내놓는데 이건 마치 비유하면 굉장히 고도 비만인데 운동을 안 하고 그다음에 식단 조절을 안 하고 그냥 다이어트 약만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잠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근본 체질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출로 900억 달러를 벌어왔고 외국인이 3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달러에 집어넣어줬는데 네.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으로 들고 나서 미국 주식을 살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미국 주식을 사느냐라고 다 물어보면 대부분 이야기는 똑같아요. 미국 주식은 안심할 수 있다. 꾸준히 오른다. 뭐 1년에 수익률이 1등은 못 하더라도 5년, 10년으로 보면 미국만큼 좋은 장이 없다. 그러니까 여윳돈이 생기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겁니다. 플러스 기술적으로 요즘 워낙 미국 주식 사기가 편해졌고요. 앱에서 클릭 한두 번이면 되는 건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코스피가 세계 수익률 1등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탑이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고 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뭔가 불안해. 못 믿겠어. 그것도 반짝하되려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가 대주주들이 뭐 소액주주들 등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 어떤 증시 수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스스로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달려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수출로 보러 와도. 근데 그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장기간 중장기간 시간을 잡고 한국 주식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돼야 사람들이 굳이 뭐 불편한 미국 주식을 사요. 우리나라 낮에 거래할 수 있는 한국 주식을 사는 그런 문화가 돼야 그런 어떤 흐름이 잡혀야 지금의 달러 부족에 대한 공포가 좀 덜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뭐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3254님께서 이제 경제는 문외한입니다만 지금 상황 볼 때 주식과 환율 둘 다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아주 이상합니다. 의견을 주셨고 아주 이상합니다. 원래 또 이게 기본적인 규칙이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지고 반대로 주식이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지고 이런 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경향대로라면은 주식시장 부양과 환율 잡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원칙은 뭐냐면 한국 주식이 쭉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오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달러가 1,400원 하다가 1,300원, 1,200원 이게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는 워낙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 개인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인데 다만 그런 게 개개인의 선택이 집단적인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환율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오르는 굉장히 이상한 그러니까 기존의 공식이 깨지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작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화 스와프라는 게 근본 해법이 됩니까? 미국이 해주기만 하면 뭐 근본까지는 아니겠지만 급한 불을 끄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은행이 요청만 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50억 달러, 100억 달러, 200억 달러, 300억 달러를 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한국의 달러가 환율이 튀어오르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달러가 부족하니까 미국에서 쏴주면 다시 달러가 늘어나니까 바로바로 진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한 두세 번 우리가 코로나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2008년 환율이 튈 때마다 미국이 맺어줬는데 다만 이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맺어줘야 가능한 건데 아직은 미국은 이런 방구도 없고 저희가 요청은 하지만 아마 쉽게 들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해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뭐 그런 해법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는 게 꼭 부정적이기만 합니까? 수출엔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현대차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주가가 튀는 요인 중에 하나가 환율 효과 때문에 수출이 워낙 잘 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사실 더하기 빼기 해보면은 어디가 더 클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 포커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부